안녕하세요.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교합 체득 노하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철과의 송주원입니다. 현재 아마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용하지 않더라도 향후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어떻게 교합 체득을 하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정확한 보철물을 만들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합 체득이란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하 간의 악관계 체득을 위해서 우리는 교합 체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바이트 재료들, 실리콘 같은 걸 대표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구강 스캐너에서는 바이트 체득을 위해서 협측 스캔을 통해서 상하 파일을 정렬을 하고, 이를 통해서 상하 간의 악관관계를 얻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먼저 구강 스캐너의 첫 번째 전체적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먼저 하악을 스캔을 하든 또는 상악을 스캔을 하든 양 악궁을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의 과정 바이트 스캔, 협측 스캔을 양측을 함으로써 상악 간의 파일을 정렬을 하고, 이를 통해서 상하악 간의 위치 관계를 얻어내게 되는데요. 일단 영상을 보시면, 일단은 현재 영상은 하악을 스캔하는 영상입니다. 하악 전체를 스캔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용하고 있는 스캐너는 티로스 5, 3쉐입사의 티로스 5라는 스캐너고요. 현재 교합면부터 시작을 해서 전치부 갔을 때는 설측과 협측, 순측을 롤링하면서 스캔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측부를 이렇게 쭉 스캔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협측부를 스캔을 함으로써 스캔은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스캔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조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강의를 하면서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악 같은 경우 마지막에 협측을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교합면과 설측을 스캔을 해서 한 번 더 정렬 과정 한 번 더 거치게 될 건데, 네, 이렇게 교합면 스캔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측 스캔을 해서 하악 스캔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 다음 과정은 상악의 스캔 과정입니다. 상악도 마찬가지 한쪽 악궁의 구치부 교합면부터 스캔을 시작하게 되고요. 스캔하면서 넘어가서 전치부 같은 경우는 설축과 순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이거를 롤링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스티칭 과정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합면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구개측 또는 설축을 스캔을 하게 되고요. 쭉 스캔을 해서 넘어가고, 상악 같은 경우는 입을 크게 벌리면 양측 상악 구치부에 협측 스캔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때는 좀 입을 좀 다물라고 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스캔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고요. 그래서 구치부의 현면, 그 다음에 전치부의 순면 스캔해서 넘어가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미지가 살짝 뒤틀리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정렬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쭉 반대측, 협측까지 스캔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고 나서 한 번 더 교합면 쪽 스캔을 해주면서 구개측, 그 다음에 팔라타 측 스캔을 하면서 상악 같은 경우는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하악 간의 전체 풀 스캔을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두 개 합쳐서 한 3분 이내 정도 걸리게 되고요. 스캔 같은 경우는 연습이 꽤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히 숙달되면 이 정도 속도를 가질 수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서 훨씬 더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상하악 간의 스캔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이 협측, 현면을 스캔을 함으로써 바이트 정렬을 하게 되고, 이때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협측 스캔한 파일에 상하악의 스캔 파일을 갖다 붙고 또 하악의 스캔 파일을 갖다 붙는 정렬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상하악 간에 우리는 위치 관계를 얻어낼 수 있는데요. 즉 이때 핵심은 어떤 거냐면 협측 스캔 파일에 얼마나 정확히 상하악과 하악 파일이 갖다 붙느냐가 되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요, 이렇게 바이트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측부, 구치부부터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고, 이렇게 협측 스캔을 하게 되면 여기로 이렇게 상하악과 하악 파일이 갖다 붙을 겁니다. 자, 교합면을 살짝 돌려서 좀 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기 좌측부에서는 되게 두 스캔 영상이 많이 겹치듯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쪽 버컬 스캔을 통해서 정렬을 하게 되면 반대측은 좀 많이 틀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나가기 위해서 반대측의 구치부의 협측 스캔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비슷한 영역을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정렬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시 교합면 쪽으로 돌려보게 되면 좀 더 양호한 결과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2단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협측 스캔을 하고 그 스캔 파일에 상악 파일과 하악 파일이 가져다 붙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결국 가장 핵심은 어떤 거냐면 협측 스캔 파일에 얼마나 정확히 상악과 하악 파일이 갖다 붙느냐일 겁니다. 만약에 이게 좀 부정확하게 달라붙으면 많이 틀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게 정확하게 갖다 붙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정확한 바이트 스캔 파일을 통해서 정확한 상악과 낙관관계 위치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렬 결과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살짝 보시는 구치부에서 조금 뭔가 틀어졌다라고 좀 느껴질 수 있을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런 스케일바에서 녹색 부분이 조금 잘 정렬이 된 부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틀어질수록 많이 좀 두 개 파일이 틀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될 몇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구강 스캔을 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바이트 스캔을 얻어낼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관여를 하게 될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구강 스캐너 자체, 그 다음에 스캔 퀄리티입니다. 먼저 스캔 파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스캔을 하는 이유는 어떤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함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구강 내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함이죠. 석고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 모형이라고 한다면은 구강 내 데이터를 CAD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과정을 디지털라이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디지털라이징 해서 얻어낸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좀 아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우리가 이제 결국 눈으로 볼 때는 오른쪽처럼 매끈한 이미지를 보게 될 거지만 실제적인 형태는 좌측과 같은 굉장히 복잡한 저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디지털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삼각형으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형상을 삼각형으로 그려내기 때문에 완벽한 곡선을 그려내기에는 제한이 좀 있을 거고요. 특히 큰 삼각형을 통해서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면 그 곡선 같은 경우는 되게 우둘투둘한 실제 곡선이 아니고 많이 각진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양식을 이제 대표적인 데이터 포맷에서 우리는 STL 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왼쪽 같은 경우는 하악의 이제 그림인데 이렇게 매끈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제 형상은 오른쪽처럼 좀 복잡한 형상을 띄고 있다는 게 실제 데이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삼각형으로 그려낸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계점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굉장히 뾰족한 모서리라든지 또는 좀 되게 곡선이 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삼각형을 그리다 보니까 완벽하게 그려내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형태의 STL 파일 같은 경우는 또 하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STL 파일 자체에서는 컬러 정보를 포함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포맷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PLI, OBJ, 또 DCM 파일 같은 포맷을 통해서 컬러 정보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런 모든 디지털 데이터의 파일 포맷의 형태들은 다 삼각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이것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한 형상을 그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삼각형으로 그리기 때문에 완벽한 곡선을 그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점이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삼각형을 그리는데 삼각형의 첫 꼭지점의 시작이 완벽하게 똑같이 시작한다면은 똑같은 삼각형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첫 시작점을 완벽하게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그린다는 제한점 하나, 그 다음에 첫 시작점이 똑같을 수 없다는 제한점 하나, 또 이제 삼각형 크기 차이도 있을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상악을 스캔했을 때 또는 하악을 스캔했을 때 이 파일들과 협측 스캔을 했을 때 이 파일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다는 점. 즉, 이 스캔의 정렬 과정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서로 다른 두 파일을 붙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완벽히 똑같을 수 없는 파일 두 개를 붙이는 과정이다 보니까 약간의 틀어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왜 이게 완벽하게 정렬이 안 되지라는 거를 의문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협측 스캔을 했을 때 이 파일과 상악과 하악 파일 간의 협면 모습이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다. 실제 형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에 따라서 정렬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구강 스캐너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스티칭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구강 스캔의 팁은 굉장히 작죠. 작기 때문에 수많은 이미지를 서로 겹쳐나가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찍어나가면 전체적인 이미지를 그려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이미지를 계속 붙여나갈 때
얼마나 정확하게 붙여나가느냐가 전체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려내냐를 좌우하게 될 건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이 과정들이 완벽하게 수행되지는 않아서 조금 첫 시작점과 끝 시작점은 멀어질수록 약간 이미지가 뒤틀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조금 한계점이긴 한데요. 어찌됐건 이런 과정 우리는 스티칭 과정이라고 부르고 즉 오버래핑해서 전체 이미지를 그려나가는 거죠. 중요한 점은 이 오버래핑을 잘 수행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스캔을 할 때 중첩시킬 수 있는 이미지 부분들을 계속 중첩시켜 나갈 수 있게끔 천천히 충분히 그 이미지 획득해 나가면서 스캔을 하지 않으면 스캔의 이미지가 정말 많이 뒤틀릴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 좀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한번 하악을 간단하게 스캔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교환면부터 스캔을 하고 이렇게 편측만 할 건데요. 설측 스캔을 하고 전체적으로 오버래핑이 잘 되게끔 이미지가 잘 겹쳐나갈 수 있게끔 겹쳐지는 부분을 충분히 스캐너의 이미지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스캔을 수행해 나갔고 잘 획득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스캔을 하는데 이때는 오버래핑 과정이 잘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겹쳐진 영역이 없도록 좀 피해가면서 스캔을 일부러 좀 해볼 겁니다. 자, 똑같은 환자의 구황내를 똑같이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교환면을 시작을 해서 협측으로 내려가는데 협측이 오버래핑이 되지 않도록 기존의 이미지와 새로 채득한 이미지가 겹쳐지지 않도록 피해서 저렇게 아래쪽 내려서 스캔을 했더니 저쪽 대표적으로 저 6번 구치 부분 쪽에서 스캔 이미지가 많이 뒤틀리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건데요. 아무리 스캐너의 알고리즘이 좋아졌다라고 해도 이 근본적인 스티칭 과정이 잘 일어나도록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렇게 왜곡된 이미지를 얻을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이 구황 스캔의 한계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는 스티칭 과정이 잘 일어나도록 오버래핑 잘 이루어지도록 스캔을 한 이미지,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걸 약간 방해해가면서 얻어낸 이미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저 영역이 되게 좀 뒤틀려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겹쳐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스티칭이 충분히 일어난 교환면 같은 경우는 비교적 두 스캔 파일 비교를 했을 때도 녹색 범위 안에 들어와서 양호한 정렬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아까 파란색에 표시된 부분, 저 부분은 아까 스티칭 과정을 제가 방해한 젤대구치 현면 영역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틀어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황 스캐너를 사용해서 어떻게 스캔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황 스캐너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이해하는 것도 향후에 우리가 데이터를 획득했을 때 왜 이랬을까라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또 한 가지 바이트 정렬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치아 변이입니다. 우리가 꽉 물었을 때 치아는 약간 움직이죠. 약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양 때문에 즉 예를 들어서 상악을 스캔을 했고 하악을 스캔을 합니다. 상악을 스캔하라고 하악을 스캔을 할 때는 치아에는 교합력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치아가 움직이지 않았던 상태를 우리가 스캔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바이트 스캔을 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지시를 합니다. 꽉 무시라고. 꽉 무시라고 지시를 했을 때 치아들은 교합력을 받으면서 약간 움직이게 될 건데 그 움직이게 된 상태에서의 현면 스캔의 모습은 실제 치아 위치가 약간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전에 스캔을 했던 상악과 하악의 이미지에서 얻어낸 치아 위치하고 살짝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즉 근본적으로 치아 위치가 이동됐다. 그 다음 이동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이미지가 얻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좀 간단히 좀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치아가 그렇다면 얼마나 움직일까? 이걸 좀 스캔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편측만 10번대, 40번대 구치부 스캔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트 스캔을 하기 전에 이렇게 중간에 서랍자, 저거 빨간색이 서랍자인데 서랍자를 젤대구치에 위치를 시키고 꽉 물라고 지시를 한 다음에 협측 스캔을 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치아가 움직였겠죠. 그래서 움직인 거를 토대로 이 데이터를 토대로 상악 젤대구치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좀 측정을 좀 해봤는데요. 상악 젤대구치의 메인 커습이죠. 근심 설측 교두가 이게 치수를 재보니까 한 0.088mm 정도 근단축으로 이동을 했더라고요. 즉 88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동을 했고 교합지 한 장의 두께가 약 20 마이크로미터인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젤대구치 한 개가 교합지 4장 정도의 두께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이 스캔한 사람은 20대 여성이고요. 굉장히 건강한 치주 상태를 갖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크게 치주적으로 안 좋은 환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많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 근심 설측 교두만 봐도 이 정도 움직였는데 몸체 자체는 얼마나 움직였는지 좀 측정을 해보니까요. 한 0.043mm 정도 약간 근단 및 구개측으로 이동을 했더라고요. 즉 43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즉 이 젤대구치 자체가 몸체가 약 교합지 2장만큼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정도로 치아 변이가 생각보다 꽤 일어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고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논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측정하기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한 논문에 의하면은 상악 제1대구치 같은 경우는 클렌칭 시에 구개측 그리고 근단부로 40에서 거의 136 마이크로미터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 바가 있고, 하악 제1대구치는 그것보다 양이 적지만 29에서 65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동을 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즉, 두 개 치아를 합쳐보게 되면 그 영역이 거의 69 마이크로미터에서 거의 200 마이크로미터까지 이동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변이량이 크죠. 이게 만약에 치주가 안 좋다고 한다면은 이 변이량은 더 커질 거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즉, 우리가 상악과 하악을 스캔을 했을 때 그때 치아 위치와 버컬 스캔을 했을 때 치아 위치가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문에 의하면 자연치 같은 경우는 25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다음 임플란트 3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고, 역시 자연치에서는 상당량의 교합력이 가해졌을 때 상당량의 치아 위치 이동이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찌됐건 우리는 스캔을 합니다. 상악과 하악 스캔을 하고 그다음에 버컬 스캔을 통해서 파일 정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약간 돌려보게 되면 약간 상악 간에 겹치듯이 나타난 영역이 있는데 약간 뚫리듯이 표현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 부분이 왜 표현이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스 디스플레이스먼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아 이동 때문에. 치아가 바이트를 했을 때 치아가 이동이 됐고 그 스캔 파일을 통해서 정렬이 됐기 때문에 상악 간의 스캔 파일이 겹치듯이 약간 뚫리듯이 나타나는 거고, 저렇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구강 스캔 파일에서는 반드시 교합력이 가해지는 치아들에서는 저렇게 뚫리게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스톤 파일에서는 그러지가 않죠. 스톤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스캔 파일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 파일을 상악간을 봤을 때 겹쳐서 나타나는 부분은 정상적인 형태고요. 이게 이제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하실 때는 상악간의 파일이 약간 뚫리듯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은 약 6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제 경험상 통상적으로 한 100 마이크로미터 이내 정도로 보통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치아 기준으로. 이 부분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위치의 거리를 재보면, 상악 파일 간의 거리를 재보면 그 거리는 음수값이 나타날 거고요. 그 부분은 뚫리듯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다. 이 부분은 스캔 파일의 특징이니까 한 가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렇게 뚫리듯이 나타나는 부분을 이제 혹시 스캔하기 전에 교합지를 찍어서 스캔을 하고 교합지가 찍힌 지점과 뚫린 지점을 비교를 해서 이 부분이 일치한다라고 한다면은 바이트 스캔이 정확하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 좀 체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찌됐건 스캔 파일은 상악을 스캔한 파일과 하악을 스캔한 파일 그리고 협측 스캔한 파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렬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약간 뒤틀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치아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큰 치아가 만약에 협측 스캔할 때 껴있다, 치주가 유도가 안 좋아서 껴있다 그렇다면 그 치아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애초에 버컬 스캔을 할 때는 치아 이동이 큰, 치주가 안 좋아서 치아가 많이 움직이는 치아는 좀 배제를 하고 스캔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협측 스캔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조금 약간 조언 아닌 약간 답을 좀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 하나 해봤는데요. 이렇게 댄디폼을 이용해서 좀 스캔을 좀 해봤습니다. 스캔하기 전에 댄디폼에다가 교합지를 이용해가지고 교합지 이제 흔적을 좀 남기고요. 그 다음에 상하간의 파일을 스캔을 하면은, 댄디폼을 스캔을 하면은 이렇게 컬러 파일이기 때문에 교합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교합점이 나타난 파일을 가지고 이제 버컬 스캔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 분류로 좀 나눠서 해봤는데요. 구치부 전체를 스캔을 해보기도 하고, 양측을, 그 다음에 구치부만, 또 제1대구치, 제2소구치만, 또 소구치만 전치부만 나눠서 스캔을 해봤고요. 이렇게 스캔을 했을 때 아까 음수값으로 나타난, 겹쳐지게 나타난 영역이 실제 교합지 찍힌 영역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렬도도 좀 같이 봤는데요. 첫 번째로 구치부 전체만 스캔을 했을 때 실제 5개 교합점 중 4개 정도만 일치를 했고, 하지만 좀 37번과 32번에 좀 강하게 음수값이 나타나도록 교합되는 지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건 댄티폼 치아고 그래서 교합력이 가해진다고 치아가 많이 이동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강한 음수값이 나타나는 거는 스캔 파일이 약간 틀어졌구나라는 걸 조금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랬나 좀 정렬도를 좀 봤더니, 보시면은 양쪽 구치부 쪽에서 약간 빨간색과 파란색, 약간 하늘색이 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소구치부 쪽으로 갈수록 녹색, 약간 정렬도가 우수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쪽 구치부 쪽에서 정렬이 약간 틀어졌구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치부만 스캔을 했더니 5개 중 역시 4개 군데만 일치를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결과보다 좀 더 강하게 교합되는 영역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렇게 스캔 파일의 정렬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많이 틀어졌죠. 많이 틀어졌습니다.
많이 틀어진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1번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교합되는 점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세 번째로 제 1대구치와 2소구치만 스캔을 좀 해봤습니다. 5개 중에 4군데만 좀 일치를 했고 또 37번의 실제 교합점 접촉 부분이 이게 겹쳐졌다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거리가 근접하게 좀 나타나긴 했고요. 또 스캔 파일에서도 추가적인 교합 지점도 좀 더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37, 34번, 32번에서 음수값들이 나타났는데 그 양상은 2번보다 조금 적게 나타났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랬나 좀 봤더니 이쪽 보시면 정렬도 보면은 상당히 우수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아, 이래서 좀 더 우수한 결과가 얻어졌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구치만 스캔을 해봤습니다. 역시 4군데만 일치했고 37과 32에서 강하게 교합되는 지점이 발견이 됐는데 1의 결과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정렬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정렬도는 굉장히 우수하죠. 근데 1의 결과가 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느냐. 1의 정렬도를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구치부 쪽 보시면 많이 틀어졌죠. 즉, 저 부분을 아예 그냥 삭제를 한다, 아예 배제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면 방금 소구치만 스캔해서 정렬한 결과가 되게 유사하게 정렬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즉 정렬이 유사하게 됐기 때문에 교합점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치부만 스캔을 했는데요. 실제 5개 중 5군데 모두 다 일치되게끔 나타났고 하지만 스캔 파일 전체적으로 해서 너무 과도하게 좀 닿는 듯한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정렬도를 보게 되면 정렬도 굉장히 우수하죠. 이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거는 스캔 파일 같은 경우는 정렬을 할 때 어찌됐건 약간 서로 다른 파일을 겹쳐서 정렬하기 때문에 약간 뒤틀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스캔을 할 때 처음 스캔한 부분과 나중에 스캔한 부분의 거리가 조금 일정하게 떨어져 있어서 양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많이 틀어질 수 있겠다. 즉 전치부만 가지고 스캔을 정렬을 하게 되면은 전치부만 잘 정렬이 되지 구치부는 많이 틀어진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결론이고요. 그래서 결론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제 2대 구치 같은 경우는 스캔을 하더라도 제대로 정렬 결과를 활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바는 1대 구치부터 1소 구치 정도까지만 스캔을 정확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스캔하기도 훨씬 쉬울 겁니다. 2대 구치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좁아서 스캔을 제대로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1대 구치부터 2소 구치 스캔을 하는데 최대한 스캐너가 스캔을 잘 할 수 있게끔 치면 건조도 잘 시키고 술자도 충분히 스티칭 과정을 생각하면서 스캔을 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이제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상학과 하학 파일 자체가 스캔이 잘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양호한 바이트 결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처음 파일이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상하과 위치 관계 얻기 힘들 겁니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움직임이 큰 치아 같은 경우는 바이트 스캔에서 제외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제1대 구치는 굳이 스캔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고요. 그래서 제1대 구치부터 제1소 구치까지의 버컬 바이트 스캔이 좀 권장되고 또 버컬 바이트 스캔할 때 연조직 같은 경우 많이 좀 움직이고 스캔 자체가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 연조직은 스캔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합제 찍힌 부분하고 좀 겹쳐서 확인을 해가지고 술자가 최종 스캔 결과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기공소에 전달하시는 게 보다 양호한 기공물을 받을 수 있겠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